자, 이번 시간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등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 타입은 논리 데이터 타입, 문자 데이터 타입, 정수 데이터 타입, 실수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타입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각각 크기와 표현 범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트는 -128부터 127까지 저장 가능한데요. 만약 127보다 큰 150이라는 정수를 저장해야 한다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short와 int, long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미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찾아보시면 논리 데이터 타입은 true, false만을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먼저 논리 데이터를 담는 변수를 선언하고 논리 데이터를 할당한 다음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에 논리 데이터 타입 키워드인 불리언을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변수명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리언 value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는 기호 붙인 다음에 true와 false만 들어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true 또는 false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자, true가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논리 데이터를 잘 사용해 봤다고. 자, 다음으로는 문자 데이터 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데이터 타입은 문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입니다. 하나의 문자만 저장할 수 있고 여러 문자를 저장하고 사용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문자 데이터 타입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데이터 타입은 차 키워드를 사용하고 변수명을 입력한 다음에 그 안에 값을 할당하면 됩니다. 차 키워드 입력해주고 변수명 입력해준 다음에 글자를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자,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 둘, 셋. A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두 글자를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류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데이터 타입, 차 키워드는 반드시 문자 하나만 넣어줘야 됩니다. 여러 개를 넣고 싶다면은 여기다가 스트링이라고 적어주시면. 자, 다음으로는 정수 데이터 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데이터 타입은 정수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크기의 정수형이 제공됩니다. 바이트와 short, int, long. 바로 하나씩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이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example value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정수 아무거나 넣어주면 됩니다. 정수 1. 자, 출력해보면요. 하나, 둘, 셋. 1 잘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128부터 127보다 더 큰 숫자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short 이렇게 입력해주면 조금 더 큰 범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되는 거 보이시고요. 더 큰 걸 쓰고 싶으면은 int라고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더 큰 걸 쓰고 싶으면은 long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long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작성하다가 뒤에 l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l. 데이터 뒤에 l이라고 붙여줘요. 왜 l을 붙여줄까요? 자바는 기본적으로 연산을 수행할 때 int로 바뀝니다. 이유는 int 연산이 가장 빠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int 데이터 타입 표현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l을 붙여서 long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long 타입을 쓰면은 뒤에다가 l을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보면 잘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데이터 타입은 소수점 이하의 값을 포함하는 수를 이제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바에서는 플롯과 더블 두 가지 실수형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롯에다가는 이제 플롯 이렇게 선언해 준 다음에 3.14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는데요. 플롯 같은 경우는 데이터 뒤에 f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더블로 처리되기 때문에 뒤에 꼭 플롯임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출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수 데이터 타입 중 하나인 더블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에다가 더블 이렇게 적어주고요. 뒤에다가는 그냥 3.14 또는 다른 숫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보면요. 잘 실행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변수 앞에다가 더블 키워드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타입 변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변환은 한 데이터 타입을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바에서는 암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과 명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암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은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이 변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은 개발자가 어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직접 데이터의 형태를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발하다가 우리가 데이터의 타입을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암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과 명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 둘 중 하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타입 변환 중 하나인 암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t 데이터를 담은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할당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값을 할당했다면 더블 데이터를 담는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밸류.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위에서 선언한 int value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int value와 더블 value 같은 경우는 서로 데이터 타입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까요? 안 발생할까요? 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보면은 42.0 int value 안에 있던 값이 자동으로 더블형으로 변하면서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되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int는 크기가 4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 더블은 8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작은 것을 큰 공간에 넣으니까 당연히 무리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은 공간에 있는 것을 큰 공간에도 담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암시적 타입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타입 변환 중 하나인 명시적 데이터 타입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더블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int 데이터 타입의 변수에다가 더블 밸류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오류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다가 소괄호 한 다음에 int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 더블 밸류 안에 있는 데이터가 int 타입으로 바뀌고 그게 int 밸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뒤에 소수점 뒤에 부분이 없는 정수형으로 데이터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큰 데이터 타입, 예를 들면 더블처럼 8바이트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자신보다 작은 int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앞에 소괄호를 넣고 변환할 데이터 타입 이름을 적어주면은 타입이 변환됩니다. 자, 이렇게 타입 변환까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